2월 21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스포츠홈배 대상 경주가 광명에서 펼쳐집니다. 선발 우수 특선 각급별 예선전이 금요 경주 펼쳐지고 토요일 날은 준결승전, 일요일 날은 각급별 대상 결승전이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급은 4경주다 보니까 유리부터 3위 기록한 선수는 모두 다 준결승 진출이 가능합니다. 4차권 진입한 선수 2명, 성적 높은 2명 선수만 막차 타고 중경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차권 다툼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싱거운 대상 경주 결승전이 될 가능성도 이번 회차 매우 높죠. 임채빈하고 정종진, 임채빈과 정종빈의 우승, 준우승 다툼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3차권 다툼과 4차권 다툼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13라운드, 14라운드는 임채빈, 정종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5하고 16은 다소 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좀 많죠. 최근 부진했던 선수들이 또 한 방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5하고 16라운드는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원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황인혁, 원준호, 박건수, 박진영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황인혁, 원준호, 박건수, 박진영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몇몇 인터벌만 살펴보면 박건수, 한타키, 정재원, 공태민, 유태복, 정종진, 인치환, 왕지원, 엄정일 선수가 함께 업을 맞춰 나갔습니다. 주드륵 발에 나갔었던 29기 넘버원 박건수가 주드륵 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상당히 좀 시속이 좀 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재영, 임채빈, 석혜연, 류재열, 박용범, 안창진, 황승호, 임유섭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긴거리 나섰었던 손재영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재열과 안창진은 저측 노려봤습니다만 대우를 넘어서지 못했었고, 임채빈은 막에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호하고 원준호가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원준호가 반바퀴 저치기로 김태호를 넘어서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관희, 황인혁, 조주현, 최민호, 양승원, 김준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김관희가 힘을 썼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경주감이 좋아지고 있는 황인혁이 저측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양승원은 후미의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황인혁, 원준호, 박건수, 박진영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라운드입니다. 임채빈이 객관적 기름에서 월등하죠. 작년 스포츠 서울배 대상경주에서 우승 차지해 나갔었던 임채빈, 동일한 시점에서 대상경주 과연 임채빈이 누구와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영이 있고 신은섭이 있고 박용범이 있습니다. 여기 안창진까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임채빈이 안창진까지 챙겨 나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수성팀을 챙겨주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은 예선전이라는 점에서 안창진을 뒤에다 붙이고 경준형 펼쳐나가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앞에다 두고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안창진도 다소 좀 기복 아닌 기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 나가되 넘어설 가능성, 넘어서게 된다면 신은섭과 박용범, 박진정 중에서 누가 따라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신은섭 다소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 회차도 최비 나오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었고, 직전 결승전에서는 또 황인혁과 몸싸움에서 지뢰 겁먹고 마크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신은섭, 과연 임채빈이 신은섭 챙겨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박용범도 신은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채빈이 득점 인정하고 경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신은섭도 그만큼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안창진, 임채빈, 신은섭, 박용범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박진영이 신은섭 상대로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용범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은섭만큼은 중결 갈 수 있는 저의 찬스라는 점에서 마크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차릴 신은섭인 것 같아요. 임채빈과 신은섭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받아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성팀 선수들이 창원 가서 자주 동계훈련 실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창원 가면 박영범과 협봉을 할 수밖에 없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죠. 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채빈이 불안한 신은섭보다는 박영범을 뒤다 붙이는, 오히려 신은섭이 박영범을 인정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진영에게 또 몸싸움 밀려날 수밖에 없는 만큼 후미권 임채빈의 뒷자리 박영범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임채빈과 박영범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임채빈하고 신은섭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임채빈하고 박영범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임채빈, 신은섭, 박영범으로 3복승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진영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3차권 안에 4차권만 들어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막차 타고 결승에 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진영이 신은섭 밀어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3차권에서 박진영의 틈새 공략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둘러서 크게 돌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임채빈이 직접 힘선을 달고 쏘게 된다면 박진영이 차붙이기 어렵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임채빈과 신은섭의 동반 입상 요즘 불안하기 때문에 박영범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3복승에선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기본적인 전략은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광면 특성급 14라운드입니다. 정종진이 과연 이번 편성 정종진이 월등한 기량 발휘에 나가고 있죠. 과연 함께 훈련하고 있는 정재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친구 황인혁, 정하늘의 시속을 활용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재원이 추주 부담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재원이 추주 부담 받아주면 정하늘이 오고, 황인혁 오면 정재원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유다원이 힘을 때렸을 때 최종근이 몰고 와서 이재림과 협공, 과연 정중이 뒷자리 꿰찰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인혁도 몸싸움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정한들도 시속은 뭐 기복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올해 들어서 선행감을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근이 정종진의 뒤 붙이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정종진이 정한을 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정종근이 황인혁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김포팀 협공이 이루어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황인혁이 상당히 좀 파이팅 넘치는 견주전 펼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직전의 차 또 결승전에서도 황인혁이 신은석까지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점, 뭐 동반 입상에도 경험이 많은 87년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전 정종진과 황인혁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다는 점, 정종진하고 황인혁의 동반 입상 먼저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포보다는 정하늘의 선행감이 괜찮기 때문에 정종진도 철저하게 정하늘 몰고 가면서 승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죠. 뭐 정재원은 황인혁 오면 자리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종진의 뒷자리는 정종진이 정하늘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 작전 가능한 만큼 정종진과 정하늘의 동반 입상 함께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종진이 황인혁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정종진과 동갑내기 친구 황인혁, 정종진과 정하늘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재원이 황인혁이 뒤를 막혀 나가고 정하늘이 유다운, 최종근, 이재림을 세게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정종인이 세게 넘어서면서 정재원까지 불러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재원은 황인혁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착순권 진입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차권에서는 뭐 정전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리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정종진, 황인혁, 정하늘을 묶어 나가시는 3복승 정주권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5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SS반 양승원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문제는 공태민도 요즘 컨디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기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정혜민의 저력 무시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석현 요즘 뜹니다. 류지열이 석현 활에 나가게 된다면 양승원도 힘든 결정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양승원이 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양승원도 작년과 다른 모습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정받게 된다면 수월하게 경주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정혜민하고 김희준이 동서울이죠. 공태민하고 왕지연은 김포입니다. 석현하고 유지연은 또 수성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주가 쉽지만 않은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준의 앞자리를 정혜민이 자리 잡는 경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현하고 유지열이 자리 잡고 양승훈하고 공태민에게 자리 줬을 때는 정혜민, 김희준, 석혜원, 양승원, 공태민, 유지열 순으로 경기가 흘러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혜민이 김희준 달고 쐈을 때 석현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석현이 먼저 쏘게 된다면 아무래도 양승원이 무난하게 공태민과 유지열 하고 동반 입상 성공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혜민이 과연 어떤 경주 펼쳐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분명한 건 뭐 객관적인 경주감만 놓고 본다면 양승원하고 공태민이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 작년 연말부터 공태민 상당히 좀 좋아지기 시작해서 태국 전지 치앙마이 훈련 갔다 왔다가도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공태민입니다. 양승원과 공태민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 이번 편성 기대해 봐야 되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류지열이 힘을 쓰고 양승원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양승원과 류지열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원과 공태민의 동반 입장인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양승원하고 류지열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김희준이 그냥 정혜민 달고 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혜민이 힘을 썼을 때 석현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혜민이 죽수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요. 정혜민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게 된다면 정혜민하고 양승원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혜민하고 공태민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혜민을 중심으로 양승원이나 공태민 쪽을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잘만 하면 뭐 류지엘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혜민 점수가 지금 가장 석현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김희준이 끌어만 준다면 정혜민 머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만큼 김희준하고 양승원입니다. 김희준하고 공태민이에요. 정혜민하고 양승원, 정혜민하고 공태민, 정혜민하고 류지열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가능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양승원과 공태민의 동반 입장 쪽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원하고 류지열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현하고 류지열을 상대로 공태민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양승원, 공태민, 정혜민을 묶어 나가시는 3차권 3복승 경주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원이 분명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그랑프리 때 보면 이런 편성에서 상당히 좀 양승원이 인정받지 못하고 고전했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어요. 팀 간 대결로 짜여지기도 한 상황인 만큼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정혜민이 얼마만큼 배당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혜민의 버티기 가능성, 김희준이 앞선에서 도움만 준다면 정혜민 머리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원기를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 최근 들어서 선행 나섰다가 잡히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작년 그랑프리 좀 고전까지 했었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SS반 탈환한 인치안보다 또 최근 들어서 선전 펼쳐 나가고 있는 황승호보다 더 점수가 낮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원규가 과연 제기랑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가 계속해서 좀 몰고 가서는 작전을 많이 펼쳐 나가다 보니까 선행력을 제대로 발휘해 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편성도 이뮤섭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전원규와 양승호, 황승호가 막혀 나가는 작전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점수가 지금 인천하고 황승호보다 전원규가 더 낮습니다. 낮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전원규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저력 있는 인천하고 전원규가 SS반이고 또 3위 안에 들면 무조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 짜여졌기 때문에 욕심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3복승에서는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전원기의 저력을 먼저 인정하고 싶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원규하고 인천의 동반 입상이 먼저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이런 점에서 전원규하고 인천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승효는 아무래도 인천의 뒤나 전원규 뒤만 막혀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인천이 전원규 상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전원규가 황승호를 공략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인천 직전 회차 첫날부터 배당의 빌미 제공하면서 아쉽게 결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토요경주하고 1호 경주 때는 자신감을 확실하게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다소 좀 불안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하고 황승호 과거 동서울 팀이죠. 전원규 뒷자리 황승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전원규하고 황승호의 동반 입상도 의외로 괜찮은 배당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원규하고 인천입니다. SS반 선수들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3복승에서는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뮤섭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득점에서는 인천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인천하고 이뮤섭을 묶어서 이뮤섭이 3차권 진입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하고 이뮤섭을 묶어서도 전원규 황승호를 양분해서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뮤섭 넘어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객관적인 기념에서는 인천, 전원규, 황승호가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3복승에선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까다롭습니다. 전원규가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놓고는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13하고 14는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5라운드, 16라운드 다소 좀 신경전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적기 때문에 3차권 변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